보입니다. 근데 지금 이제 검찰 특수단 적용 혐의 중에 주목할 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인데요. 이럴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청와대라든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수사팀에 압력을 넣은 외압 의혹까지도 들여본다는 거 아닐까요? 네,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는데요. 그 이유 자체가 지금 그 업무상 그 과실치사상의 그 혐의를 사실은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. 이 참사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했던 123 함정의 그 정장에 있어서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원래 그 계획은 수사를 할 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당시에 청와대와 그 법무부가 일정한 반대를 했다. 왜냐하면 이러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되게 되면 마치 국가 전체가 구조에 실패했던 책임 자체가 인정되는 꼴이기 때문에 이것에 그 반대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. 따라서 그 당시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이 되었고요. 결국 그 수사팀과 일정한 협의 아닌 협의가 있고 나서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하는. 따라서 그 이와 같은 참사에 있어서 해경 관계자가 처벌받은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이었죠. 그 당시 123 함정장 1인이었습니다. 물론 대법원 판결이 끝나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와 같은 참사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해경의 1인만이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왜 이렇게 1인에게만 적용이 되었느냐. 청와대와 법무부가 뒷배경이 아니었느냐 이런 부분에 논란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측면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 어떻게 수사선상 이렇게 이제 지휘부에 대한 영장이 청구가 된 상황이라면은요? 그렇죠. 어떻습니까? 지금 이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이렇게 책임을 못 물은 것이 결국은 청와대와 법무부의 반대 때문이 아니냐,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. 만약에 그게 맞다면 검찰청법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는 검사, 구체적으로는 검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 수사권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들을 지휘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수사팀에 직접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을 해경의 지휘부에게 청구한 배경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수사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현재 이 가족협의회와 민변이 관련자들에 대해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는 이루어지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는 그 당시에 초동 대응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 아직은 이렇게 뭐 청와대라든지 법무부의 외압과 관련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은 조사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